오늘은 에코프로 머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찍고 싶은 이유는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고점 24만 4천 원 대비해서 보면 여전히 5분의 1 가격이지만 사실 이미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가질 건 없습니다.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었고 2018년도부터 569억 원에 시작했던 매출이 2023년도에 9,525억 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BM에서 많은 주문을 해줬기 때문도 있고 BM의 매출과 이익에 같이 연동돼서 머티리얼즈도 증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전방 산업의 둔화로 인해서 수요의 둔화로 인해서 BM 측에서 주문 넣어주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의 매출과 이익도 다 줄어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다행히도 24년도 9월 3분기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매출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여전히 확인할 게 좀 많이 남아있죠. 꼭 머티리얼즈 주주가 아니시더라도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머티 입장에서 수주량과 매출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BM 입장에서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BM이 재고 확보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OEM 업체나 아니면 셀업체 등에서 우리 배터리 더 필요하다, 양극재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BM 입장에선 전구체를 주문을 넣고 가져오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 BM 그리고 다른 업체들을 동떨어져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고 연동되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머티리얼즈의 사업의 98.91%를 차지하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냥 사실상 전구체만 만드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전구체라는 건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전구체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니켈입니다. 원재료의 비율만 놓고 봤을 때 메이백 기준으로 67.9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코발트가 4.67%고 기타 물질들이 28.15%인데 사실상 이 전구체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니켈을 얼마나 싸게 잘 조달할 수 있느냐가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전구체 수출과 내수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마치 별도의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상 지금 에코프로 머티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매출 의존도는 에코프로 BM에 향합니다. 이 말은 즉슨 에코프로 BM이 매출과 수주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머티리얼즈는 따라서 가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머티리얼즈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부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외부 매출을 늘려야 됩니다. 다른 업체들과의 별도의 계약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죠.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그룹사 자체가 지금 비용 절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갔었던 배터리 데이에서도 인터배터리에서도 연초에 이 비용 절감에 대한 그 키포인트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에코프렌들리 데이를 다 보신 분들 그리고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동채 회장님도 이 비용 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거는 2025년도 에코프로 머티의 연구개발 과제들입니다. 보시면 폐기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 공출법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자, 그리고 공정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을 하자. 다 비용 절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머티리얼즈가 최대한 비용 절감을 잘 해서 전구체를 생산해야만이 에코프로 BM도 좋은 양질의 전구체를 가져다가 양극재를 만들 수 있고 이걸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극재 업체들은 판가 연동제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판가 연동에 따라다닐 수는 없어요. 지금 꽤나 낮아진 원자재 가격들 이걸 잘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만들어내야지 이 위기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비용 절감과 가격적 엣지를 가져갈 수 있냐가 지금 가장 큰 미션이기 때문에 이건 에코그룹사뿐만 아니라 LNF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비용 절감입니다. 결국에는 이 니켈 원광을 양극재까지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관심사인데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는 니켈 원광을 어떻게 재련하고 전구체화시켜서 양극재를 만들고 셀팩 업체에게 넘기고 자동차 OEM 업체에게 넘기냐 이 싸움인데요. 원광은 크게 나눠보면 황화광과 산화광이 있습니다. 지금 에코그룹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에선 산화광이 나옵니다. 굳이 그 순도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눠보자면 황화광이 조금은 더 좋은
니켈 원광이고 산화광은 조금 더 많은 재련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북미 지역에서는 황화광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중국에서도 황화광 섞여 나오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는 산화광과 황화광이 섞여 나오고 있고 뭐 각 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나오는 건 산화광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화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전체 매장량 중에서 22%를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산화광을 전기차용 배터리에 탑재될 전구체나 양극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꽤나 많은 재련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와 GEM의 합작의 내용입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이 인식하는 그 매출 그리고 수익성의 범위를 보면 전구체를 얼마나 좋은 양극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냐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이 나오는 게 지금 에코프로 BM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원래는 니켈 중간재가 있습니다. MHP라 그러거든요. 에코프로 머티가 원래 가져가는 수익성의 범위는 재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재련해서 전구체 만들자. 근데 원래라면은 이 MHP를 외부에서 사왔어야 됩니다. 이거를 재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GEM과 합작을 하게 되면서 니켈 원광을 고합산 침출법에 따라서 HPAL이라 그러는데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니켈 중간재를 만들고 이걸 재련해서 전구체화하는 기술까지를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원래라면 에코프로 머티의 수익 인식 범위가 여기였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확보가 되는 거죠. 다시 그리면 원래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목에 딜레마라고 좀 써놨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프로 BM은 이 관계 속에서 머티가 BM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구조 상으로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가 값싸고 질 좋은 니켈 MHP를 조달받아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는 게 머티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길인데요. 머티가 비싸게 판다는 건 그만큼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이 전구체가 재료지 않습니까? 비싸게 사는 겁니다. 이걸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머티리얼즈는 원두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원두를 가져와다가 가공해서 파는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빔은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싸고 좋은 원두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BM에게 비싸게 팔게 되면 에코프로빔은 비싼 원두를 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머티리얼즈가 싸게 팔자고 하니 그들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런 식으로 값싸고 질 좋은 니켈 원자재를 원광을 MHP 중간재로 만들고 전구체 만들어서 양극재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계속해서 머티리얼즈가 이 외부 고객사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면 BM한테는 최대한 좀 싸게 넘겨주고 다른 업체들에게는 경쟁력을 어필하면서 조금 더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머티도 수익성을 챙기고 에코프로비엠도 경제적 혜자를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긍정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아직까진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달을 하기 때문에 LM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장 가격보다 20% 정도 할인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뭐 10%일지 15일지 20일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싸게 조달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같은 가격으로 받더라도 한국에 가져와서 생산을 하는 것에는 운송 비용도 필요하고 통관 비용도 필요하고 뭐 그 외에 뭐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조달받아서 한다라는 거는 훨씬 더 값싸게 니켈 원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엣지가 있고요. 예전에 실제로 머티리얼즈가 자체 공정을 통해서 원재료를 시세보다 17.8% 저렴하게 확보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MHP 또한 훨씬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싸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면 머티리얼즈가 최소 20% 정도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은 뭐 사업의 구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실적을 보면 알겠죠. 얼마나 개선이 되게 되는지. 결국 이 사업 구조의 핵심은 에코프로 머티가 기존에는 이 니켈 중간재를 사서 재련하고 팔아야 되는 구조였다면 그걸 사지 않고 직접 니켈 중간재를 재련하는 과정까지 참여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 과정에 필요한 거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게
종류가 황화광과 산화광이 있는데 산화광은 꼭 필히 이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고합산 침출법 HPAL 기술력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공돌이가 아니고 완전 순문돌이라서요. 이 HPAL이 그 구조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튼 불순물이 많은 것들을 재해내고 필요한 금속만 좀 녹여내서 빼낸다. 이런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정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잠깐 멈춰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AI로 좀 돌려본 거고요. 가정을 해봤을 때 벤치마크 가격 기준으로 원가 대비해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가를 좀 파악해봤는데 뭐 시장가 대비 원가 절감액이 너무 커서 전 사실 이게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그냥 업계에서는 저는 20%를 최소한 절감액으로 보고 최대 40% 정도까지는 목표로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지분 인수하기 시작했고 아마 빠르면 3분기 실적부터는 이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원가가 절감된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더 빠르면 2분기 실적에도 나올 수가 있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사실 원래는 이 에코 그룹사 중에서도 에코 프로비엠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2차전지 종목들 요즘 뭐 분위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러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 2차전지 내에서는 그냥 한두 종목 정도로 집중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원래는 에코 프로비엠만 좀 들고 갈 생각이었는데 에코 프로 머티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구조상으로 조금 더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건 저는 양극재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 중간에서 뭐 고합산 침출법이라든지 아니면 원광을 어떻게 잘 조달할 수 있는지 뭐 전구체를 가공하는 이 재련 능력도 물론 중요한데 이 양극재부터는 믹싱 문제가 또 있습니다. NCM, NCA에 따라서 뭐 공침할지 세척할지 뭐 건조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 전구체 분말에다가 뭐 탄산리튬 넣을지 수산화리튬을 어떻게 가공해서 넣을지 소성을 어떻게 할지 뭐 도가니 성능은 뭐 어떤 걸 선택을 하게 될지 후처리에 가서 분쇄 분급 어떻게 할지 코팅 어떻게 할지 뭐 중간에 도펀트는 어떤 걸 넣을지 이게 되게 선택의 옵션들이 더 많은 게 양극재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과정들 속에서 수익성을 에코 프로비엠도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안정적으로 이제 머티리얼주가 양극재로 가는 이 전구체를 잘 납품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머티가 BM에게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 지금 당장의 이 사업 구조로서는 그럼 양극재 실적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절감액이 정말 많다라고 말해줬는데 전구체 실적이 쏘쏘해요. 그럼 양극재 실적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소하고 둘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에코프로 머티가 생산하게 될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다른 업체들에게서도 발생해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를 수요하게 될까. 그래서 지금 양극재 측면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뭐 CATL과 계약을 하게 된다. 뭐 다른 뭐 일본, 유럽 업체들과 뭐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고객사 다변화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힘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서 이게 증명이 될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빠르면 2분기라고 보고 3분기쯤에는 이 원가 절감된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나타날 것 같고 그 효과는 단순하게 이익 마진율이 증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인식하게 되는 수익성의 범위가 단순하게 전구체까지 만드는 그 과정이 아니라 중간재를 가공하는 과정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의 규모도 3분기 돼선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